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3.1%를 보였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1월과 2월에 3%를 기록했다가 3월 3.2%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이달 물가 인식은 전월과 같은 3.8%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비중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강화된 데다 D아파트의 전세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지난 2월 은행 연체율이 0.5%를 넘기면서 4년 9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전월 말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0.51%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을 제대로 배워볼 수 있는 13시 투자스쿨 장학생 문다연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요, 김선규 1타 강사님만의 전략적인 노하우를 통해서 투자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인데요. 당사를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도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간판 얼굴이시죠? 김선규 전문가님 바로 인사드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의 김선규입니다. 네, 다시금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우리 국내 증시도 같이 활발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13시 투자스쿨과 함께 이 시장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제가 그리고 또 늘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요. 그리고 또 매일 오후 4시에도 항상 여기에 대해서 마감 장세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서 미국 증시도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씩 반등세가 나와주면서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먼저 국내 증시부터 실시간 시황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이 자리죠. 갭 상승 다시 들어갔어요. 굉장히 즐거운 시간입니다. 자, 2650포인트가 여기에 까만 선이죠. 이 선에서 위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서는 갭 상승을 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빠졌던 자금이 다시금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그리고 50포인트 현재 넘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지금은 모두가 다 올라가는 시장. 모두가 올라간다. 모두 다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조 원 이상 빠졌던 외국인의 자금이 다시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자리에서 충분히 더욱더 이제 좀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해서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가? 코스닥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지금 봤을 때 역시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갭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번 850선을 돌파하고 860 라인을 지금 현재 향해 가고 있고 여기에서 넘어서 이제 870 라인을 과연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공격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특히 봐야 되는 거. 자, 2차 전지. 자,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자, 2차 전지에 지금 강하게 조금씩 반등 들어오고 있고 여기에서 저가 매수세가 다시금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따가 한번 얘기를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거 반도체 소부장. 자, 반도체 소부장 다시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서 상당수는 제가 이미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합 테마다. 복합 테마.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재료로 인해서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반등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지켜가지고서는 항상 여러분의 매수점을 사수하시기를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10일 동안 했을 때 여기서 역시 갭 상승 나온 거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강하게 올라갔고 현재 3% 이상, 현재 4%대까지 상승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덩치 큰 470조 가까이 되는 삼성전자가 자 4% 가까이 올라갔다. 자, 이거 굉장히 큰 자금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500조가 넘었던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468조, 즉 32조 원 이상이 빠졌다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자리를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여기서 밀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보셨죠? 자, 어제 여기서 보면은 엔비디아 할 때 어떻게 됐었느냐 하면은요, 여기 이 자리,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가는 자리. 자,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최소한 여기에 있는 이 자리까지 전 고점 85,400원까지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뭔가 기반이 지금 잡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요거 첫째는 HBM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AI 반도체, 특히 ARM발 여기에서 들어오는 요 반도체들에 대한 것들이 더욱더 중심이 될 거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자, 지금까지는 뭐였느냐? 엔비디아가 얘기하는 GPU 기반의 GPU 기술, 즉 쿠다라 부르죠. 보통 요거를 이제 쿠다라 부릅니다. CUDA, 그래서 쿠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움직였던 이 AI 반도체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정말로 그야말로 NPU 그래가지고서는 네트워크 프로세싱 유니트, 즉 NPU 기반의 이런 AI 자체만을 위한 반도체로 다시 재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삼성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비메모리, 특히 시스템 메모리 설계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SK하이닉스 들어갑니다. 자, SK하이닉스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역시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좀 더 당겨 보겠습니다. 자, 가까이. 자, 여기서 당겨 보겠습니다. 11선으로 봤을 때 이 자리. 자, 여기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여기서 또 갭 상승을 했는데 아래 꼬리를 줬다가 당겨 올렸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자리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179,600원 선. 자, 179,600원 선인데 여기에서 앞으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과연 해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금 이번에 파동을 주고서 위로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결국은 평행을 해가지고서는 횡보 라인을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그동안 떨어졌었던 종목들, 특히 이제 그 조선이었죠? 조선 관련 종목들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조선해양 제가 한번 여기에서 아침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건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잘 올라가고 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왜 올라가느냐 그랬을 때 늘 말씀드립니다만,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바로 이제 조선의 사이클이 돌아왔다. 쉽게 얘기해서 전 세계 모든 배들이 이제 신규로 배를 만들어서 새롭게 굴려야만 하는 상황에 왔기 때문에 더욱더 조선 쪽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즉 지금까지 10년 동안 해가지고서는 그동안에 많은 고생을 하셨던 여러 그 조선 관련 종목들의 그 주주님들께서는 앞으로 지금부터는 조금은 희망을 가져도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의 장세를 살펴본다면 2차 전지와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관련주들 또 조선까지도 볼 수가 있고 특히나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섞인 복합 테마로서 움직이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량을 잘 홀딩하시는 전략들 세워주셨습니다. 장전에 함께 나도 전략 세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요. 김성희 전문가님 서울경제TV에서 오전 8시에도 증시8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전략 세워주고 계시니까요.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인 1교시 수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1교시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머니 이슈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역시나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를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방송 보시면서 채팅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시간에서는 저희가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뜯어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어떤 이슈를 봐야 하는지부터 선정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장 어떤 이슈들이 좀 중요할까요? 이슈를 선정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선은 먼저 뉴스를 많이 봐야 됩니다. 자,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지금부터 봅니다. 오늘 장만 이슈를 분석하기요. 자, 첫 번째, 돼지는 다 알고 있다. 갑자기 웬 돼지냐? 그런데 식품 관련된 이슈입니다. 자, 관련된 거. 두 번째, 초소형 군집 위성. 자, BTS라 부르는 이게 Beginnings of the Total Swarms 그래가지고서는 아무튼 이상하게 붙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군집 위성 이제 항공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슈퍼사이클이 온다 그랬는데 요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조선 관련 종목. 네 번째, 자, 중국의 차세대 배터리 2차 전지 이야기.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하나씩. 자, 첫 번째, 돼지는 다 알고 있다. 디플레이션과 엔저까지 해가지고서 이렇게 자, 중일의 경제에 아픈 곳이 보인다. 중국과 일본이 각각 디플레이션과 엔화 약세로 골치 아프게 되어 있다. 자, 중국은 디플레이션, 돈을 안 풀어서 문제가 되고요. 더 풀라 그러는데 풀기가 겁난다. 두 번째, 일본은 지금 엔화가 약세. 여기에서 그동안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아베노믹스로 갔던 일본, 여기서 이제 다시금 뭔가 조금 조이고 그래도 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긴축하려고 그러니까 겁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반영해 주는 게 뭐냐? 바로 돼지고기. 자, 육류. 요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사실상 고기 육자 쓰면은 로우 그러면은 자, 육이죠. 로우 그러죠. 육자. 요걸 하면은 요거는 거의 사실상 육이라 그러면 사실상 돼지라고 봅니다. 돼지고기로 봅니다. 네. 그냥 아무 말 없이 육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냥 얘네는 돼지고기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돼지를 많이 소모하는 나라고 실제로 선물 중에서 마른 돼지 린허그라 부르는 게 있습니다. 린허그.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식품 그다음에 농산물 선물 들어갈 때 린호그라는 이런 종목이 있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보았을 때 이게 바로 소비자 물가의 바로메터로 통하는 게 중국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2020년 대비해가지고서는 자그마치 3배 이상 튀어올랐죠. 거의. 근데 지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물류난까지 해가지고서는 돼지고기 수입이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키우는 거는 중국이 가장 많이 키우는데 소비는 근데 의외로 또 일본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딸리의 내 상품 거래소에 있는 돼지고기 가격. 자, 여기에서도 이제 가장 주식으로 보는 것이 돼지니까 돼지고기 그 육류 가격에서 지표를 봤을 때 키로당 해가지고서는 이전에 봤을 때 14.74 위안까지 올라갔다. 킬로그램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전에 보면은 그래도 10 위안 이상 떨어져 가지고서는 이게 그래도 좋아진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디플레이션에 걸려 있다. 자, 여기에 디플레이션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게 물가가 가라앉는 건 좋지만은 아예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을 현재 중국은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지금 부양책에 대해서 대부분이 신경 쓰는 거죠. 부양책. 무슨 얘기냐? 결국은 금리 인하예요. 금리 인하. 금리 인하를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안 된다. 금리 인하는 안 된다. 그러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고 며칠 전에도 이 대출 금리를 동결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부동산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 금융 관련된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중국이고 일본은 여기서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서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금리를 올리고 있죠.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엔화가 약세로 지금 가고 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엔캐리로 인해 가지고서 엔화가 너무나 지금 약세로 가고 있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 그다음 초소형 군집 위성 1호 발사체에서 정상 분리 이렇게 됐죠. 자, 초소형 군집 위성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BTS라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 BTS 프로젝트라고 불렀어요. 자, 아무튼 예, 실제로도 우리 그 보이그룹인 BTS를 따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Beginnings of Total Swarms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군집의 시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BTS 프로젝트라고 붙였더라고요. 이렇게. 자, 그랬는데 이게 드디어 뉴질랜드에서 첫 번째 1호기가 발사가 되었고 앞으로 11호기까지
해가지고서는 한반도 상공에다가 요거를 올린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서 한반도 전체를 일단은 감시하는 여러 가지 군지평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위성으로 볼 수 있고, 특히나 뭐냐, 저전력, 저비용, 저전력과 저비용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욱더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볼 필요가 있다. 즉 앞으로 항공우주 관련된 항공우주에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위성 관련 종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이제 앞으로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죠. 세 번째, 슈퍼사이클이 온다. 바로 조선 종목이죠. 조선. 바닥에서 최대 60%까지 뛰어올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5만 가지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오션 오늘도 많이 뛰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자, 여기 보면은 HD, 즉 예전 현대중공업 그룹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등. 그다음에 HG, 한진중공업이죠. HJ하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렇게 해서 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가 이미도 말씀드렸지만은 슈퍼사이클이 돌아왔다. 왜 돌아왔느냐? 이제는 모든 배들이, 전 세계의 배들이 전부 다 낡아가지고 새로 건조해서 굴려야만 하는 상황이 왔다. 첫 번째는 그거. 두 번째는 뭐냐? IMO 2020. 2020년부터 해서 저유황 벙커스 기후로 들어가는 친환경 연료로만 돌아가는 그러한 배들이 앞으로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ESG를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탈황 혹은 탈질 시설을 같이 갖춘 그런 배를 만들든가, 그거 넣기 싫으면 아예 배를 새로 만들 때 친환경 선박을 건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골라가면서 돈 되는 종목만, 돈 되는 배만 골라가지고서는 이제 수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자, 차세대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전고체에 관련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너희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한다 그러고선 중국이 현재 전고체에 관련된 성과를 지금 자꾸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가 과연 얘네들이 LFP 기반이냐? LFP 기반일 확률이 크죠. 자, LFP 기반의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수 있겠냐? 만들 수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단지 문제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성능이 잘 나오느냐? 성능은 자, LIB만큼 나오겠느냐? 리튬 이온 배터리만큼 나오겠느냐 했을 때 그만큼 안 나온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LFP가 나온다고 하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그 성능의 기본을 보면은 블렌딩이라 그러죠. 블렌딩. 자, 블렌딩은 뭐냐면은요. 리튬 이온 배터리 플러스 LFP 해가지고서 두 개를 섞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적인 그 성능을 올려주는 것이지 절대 LFP 자체가 이게 좋아가지고서 올라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LFP는 안정적이고 불이 좀 덜 나니까 이걸 가지고 해놓고서는 여기다가 조금 더 활성 물질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이 물질이 섞여가지고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 여기서 나온 것들이 사실은 지금 보면은 겔 형태의 반고체죠. 겔 형태의 반고체 배터리가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실제 전고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역시 날 추워지면 어는 건 똑같다라는 거, 이게 역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서 나온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황화물하고 산화물 계열로 해가지고 전고체가 일단 크게 두 개의 부류로 갈라져 있는데, 얘네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황화물 고체 전국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발달해 있고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 토요타 같은 경우, 토요타는 이미 자체적으로 해가지고서 전고체 배터리를 이미 한 2년 정도를 이미 자체적으로 실험 운행했죠. 실험 운행한 자료가 이미 2년치가 있어요. 2년 이상 지금 운행을 했고,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잔뜩 쌓여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만만찮게 어느 정도는 현대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 삼성 SDI가 역시 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들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조선이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해주셨고요. 역시나 계속해서 그런 흐름들이 짚히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LFP 기반의 배터리에 관련해서도 우리가 배워볼 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슈들 중에서 어떤 테마를 또 머니 테마로 선정해 주셨을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장머니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나왔죠. 첫 번째, 음식료 인플레이션 관련돼 있는 이야기. 두 번째는 항공우주, 인공위성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 조선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네 번째는 2차 전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죠.
자, 제가 이전에도 항상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2차 전지 이걸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지금 현재 장문 이슈는 중국의 차세대 배터리 전고체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을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자, 그럼 여기에서 관련 테마를 봤을 때 첫 번째는 전고체, 그 다음에 양극재,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나누어 놨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중에서도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2차 전지가 단순하게 2차 전지가 아니라 이제는 지금 또 소부장들은 복합 테마다. 복합 테마로 가고 있다.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올라갔을 때 얘가 지금 이게 2차 전지 때문에 간 것인지 아니면은 반도체 때문에 간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디스플레이 때문에 간 것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느냐? 이제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서는 소부장 종목들이 사업의 영역 확장을 했단 말이죠. 사업 확장을 했어요. 언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시기에 이게 일어났어요. 특히나 이때 가지고서는 전체적으로 물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단순한 자기들만의 고유 영역만 가지고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가 힘들다 싶으니까 소부장 종목들이 어떻게 됐느냐? 사업을 확장을 해서 나는 반도체만 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이제는 그러면은 다른 걸 하겠다. 2차 전지. 그때 2차 전지로 굉장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 당시에 소부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냐? 로봇 관련주도 심지어 일부는 2차 전지까지 가 있어요. 여기에서 또 2차 전지 걸려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삼익 THK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실제로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 보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이제는 2차 전지라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했을 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슈는 바로 전고체도 있지만은, 자, 여기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는, 자, 전고체도 있지만, 자, 전고체 말고도 또 봐야 되는 게 뭐냐? 전고체, 요것도 봐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ESS. 늘 말씀드리지만 ESS 이 분야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게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2차 전지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자,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가격을 줄여가지고서 모델 2를 만든다 그러죠. 모델 2보다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BYD가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형태의 2차 전지 이슈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 전고체도 있지만은 ESS 이 두 가지가 더 같이 올라가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리드망까지, 즉 전용의 그 신재생 에너지용 그리드망까지, 전력망까지 같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럼 오늘의 머니 모델 첫 번째, 인도가 리튬을 모으기 시작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 많은 게 누구였느냐? 지금까지는 중국이었죠. 중국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도가 지금, 자, 인도가 들어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둘이 합치면은 27억, 거의 30억 인류가, 30억 인구가 이제는 리튬을 쓰겠대. 큰일 났습니다. 아주 코스믹 호러입니다, 이거. 자,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핸드폰 쓰고요. 핸드폰 쓰고 그 다음에 그 노트북 쓰고 패드 정도만 쓰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전 세계 인류가 리튬 다 쓰고도 남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깨진 게 언제부터였느냐? 전기차부터였죠. 우리의 일론 머스크, 우리 머 사장님 덕분에 이제 이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해가지고서 리튬 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 정부와 이쪽에서도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화석연료를 더 안 쓰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기차 해야 된다 해. 이렇게 전기차 한다 해.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전기차의 수요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리튬 가격이, 특히 탄산리튬이 얘네들은 많이 썼죠. LFP는 탄산리튬,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LIB, 즉 리튬이온 배터리는 수산화 리튬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수산화 기반입니다. 수산화 리튬 기반이죠. 그래서 요 가격들이 어떻게 됐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엄청나게 많이 채굴하고 나니 다시 또 바닥을 때렸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자,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와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여기서 조금 쉬어갈 수 있겠나 싶었는데, 이번엔 인도가, 우리도 인구 14억인데 우리도 전기차가 필요하다. 근데 이것도 말이 되는 게, 인도도 지금 현재 석탄 엄청나게 씁니다. 석탄 사용량이 엄청나다 보니
이 나라도 ESG를 맞추고 줄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리튬이 필요해. 여기도 리튬이 필요해를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당연히 LFP를 선호합니다. 왜? 싸니까. 싸고 일단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일단 효율은 둘째치고 우리는 필요한 거는 LFP다. 이래가지고선 여기에 관련해서 탄산 리튬이 다시금 이렇게 수요가 다시 중국만큼의 인구가 있다 보니 그 인구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금 탄산 리튬 가격은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가능성이 보인다.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를 비롯해가지고 우리나라 K배터리 3사가 현재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일본의 도요타 시스템, 도요타 자동차가 현재 이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사실상 어느 정도 상용화 준비는 끝났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눈치 게임. 단지 문제는 뭐냐? 바로 눈치 게임이에요. 눈치 게임. 누가 먼저 내놓느냐? 자, 여기서 내놨을 때 내놓으면은 뭐 내용을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공개하기가 싫은 거죠. 괜히 내놓으면은 괜히 패만 보이니까. 패만 까지니까 이거를 하기 않기 위해서는 눈치 게임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이러고서는 상용화에 대해 가지고 조금 딜레이는 시켰지만은 사실상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스템은 이미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자, 황화물, 산화물, 염화물이라고 세 가지라고 저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염화물은 사실상 이제는 거의 폐기가 됐고 지금은 황화물 기반을 우리나라는 좀 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군용이라든가 특수 산업에서는 산화물 계열의 전고체를 이용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복습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머니 포인트. 자, 두 번째 여기에 나온 머니 포인트 일단 보면은 리튬의 급격한 이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된다. 자, 17억 플러스 13억, 14억이죠. 14억 하면은 31억이죠. 31억 인구가 이제는 우리는 전기를 써야 된다. 전기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순간 리튬은 어마무시한 수요가 갑자기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리튬의 급격한 수요 증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가격 올라가죠. 가격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되냐? 배터리 시장에서 결국은 매출은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 매출 올라간다. 수익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로 인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소부장 관련주들 올라갑니다. 소부장 관련주들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것들을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고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마냥 이렇게 해가지고선 배터리 값이 그렇게 비싸게 되느냐? 그건 아니죠. 대량 생산으로 해가지고서 또 더욱더 싸지는 배터리 가격. 현재 테슬라가 있는 기가팩토리에 있는 배터리 공장, 그다음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가 만드는 공장,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느냐? 미국에 또 이제 북미 공장 있죠. 북미 배터리 공장. 자, 이것도 역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무엇이 있느냐? 네 번째는 바로 폐배터리 재생. 폐배터리의 재생이 9월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3분기부터 해가지고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 세계의 모든 폐배터리 공장들, 특히나 습식 공정으로 해가지고서는 정말로 리튬 재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9월부터는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종목 두 개, 첫 번째는 삼성 SDI. 자, 전고체 관련된 걸로 일단은 뽑았습니다. 삼성 SDI, 지금 현재 전고체 상용화 준비 파일럿 공장 돌리고 있는 회사. 두 번째, 한농화성. 자, 여기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전고체 관련돼 있는 화학 물질을 만들고 있는 소부장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둘 다 일단 전고체에서는 대장주에 속하는 그런 종목인데 당연히 등치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일단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삼성 SDI 보시면은 지금 현재 27회 세계 전기자동차 학술대회 및 전시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데 전고체 배터리를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걸 할 것이고 그 다음에 9분의 초급속 충전 소식. 자, 전고체에서 가능하죠. 전고체이기 때문에 또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그 전해액에 비해서는 약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고체가 초급속으로 충전이 된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현재 삼성 SDI 주가 보시게 되면 하락을 쭉 했어요.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바닥을 잡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강한 거래량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들었다가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의 파동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올라간다. 자, 전형적인 표범 레퍼드
레오파드죠. 레퍼드 파동이 웨이브가 나옵니다. 레퍼드 웨이브, 즉 표범형 파동이라고 저는 일단 늘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가 아마 화요일부터 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그 파형 중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은 1단계 이렇게 꺾어지고 2단계 이렇게 하다 꺾어지고 그다음 3단계로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급하게 꺾어지는 이런 그 파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은 표범이 나무에 올라갔다가 목표를 잡듯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파동이라 그래서 레퍼드 웨이브라고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이 파동을 만들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한농화성입니다. 한농화성. 전고체 관련주 기관들이 현재 3일째 연속 유입이 되고 있다. 이 얘기 때문에 최근에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이쪽 이 자리에서 지지를 지금 받았죠. 지지를 받은 상황이고 그 이전부터 있던 거래량들이 이만큼 들어와 있던 것들이 크게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금 유입이 되는 이 거래량들을 보시게 되면은 앞으로 한농화성은 특히나 전고체 관련해서 전고체 관련돼 있는 화학 물질들 특히나 이제 화합물이라 그럽니다. 화합물들을 어떻게 이제 여기다 공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특히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지켜보고 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튬 수요 증가와 함께 우리가 지금 당장에 봐야 되는 이런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2차 전지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 저희가 1분기에도 테마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이번 2분기에도 테마 리포트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저희가 이번 2분기에는 복합 테마로서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반도체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테마 리포트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셨습니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이야기들, 테마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들어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본 테마 중에서는 두 가지 종목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삼성 SDI와 한농화성인데요. 두 종목 모두 각각의 소구점들이 있겠지만 전문가님께서는 조금 더 좋게 보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중요한 거, 자, 그러면은 완성 배터리 업체냐 아니면 소부장이냐에 대한 것의 핵심이죠. 그 두 가지를 먼저, 그거에 대한 거를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는 현재 상용화를 향한 질주, 지금 이재용 회장님이 직접 와가지고서는 공장을 들여다봤을 정도로 삼성에서는 차세대 사업으로, 차세대 먹거리로 굉장히 눈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들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현재 삼성 SDI가 원래는 이전에 해가지고서는 그 마그나에서 있던 그 자동차, 마그나에 있는 그 배터리 사업부를 인수를 해가지고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전기차 관련해서 특히나 유럽 전기차들에 대해 가지고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심하면은 SDI에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이 배터리들이 유럽산 전기차들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이거를 굉장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요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는 상용화를 향한 강한 질주라고 했는데 단지 뭐다? 서로가 이제 눈치 게임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눈치 게임하고 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한농화성입니다. 자, 한농화성 굉장히 많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OLED 그다음에 또 여기에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서는 각종 화학 물질들을 만들고 개발해 가지고서는 넘겨주고 납품을 하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전고체에 대해서는 일단 전통의 소부장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셨을 때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것이 낫겠느냐 했을 때는 저는 이거는 우열을 좀 가리기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단 중요한 건 뭐냐? 서로가 공생하는 관계이기도 하고 자 어느 정도는 공생하는 관계이기도 하면서 앞으로 봤을 때 충분히 여기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전략을 부리는 업체니까 움직이는 방향은 다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완성 업체인지 소부장 업체인지에 따른 차이점은 있겠지만 공생 관계이기도 하고 나아가는 방향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히든 머니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그 전에 그간의 수익률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10 종목들입니다. 먼저 공동 10위에 신흥 SEC와 DSC 인베스트먼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30%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국 주식도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으로 KLAC 32%대 수익률 거두고 있습니다. K방산주들 대장주라고 할 수 있겠죠. 현대로템이 33% 수익률로 8위를 기록했고요. 제이시스 메디칼 저희가 공략 이후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고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RS 오토메이션 로봇 관련주죠. 오늘도 상승 이어가면서 50%대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3월 14일 공략했던 HB테크놀로지 반도체 장비 관련주고요. 75% 넘는 수익률 보유 중입니다. 1월 31일 공략했던 GST 역시도 반도체 관련 주식이고요. 오늘도 6%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월 13일 공략했던 YIK 연일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상한가 이후로 오늘도 장중에 11%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2월 14일 공략했던 덕산테코피아 디스플레이 관련주인데요. 오늘 장중에 8%대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9일 공략했던 엔캠 저희가 88,000원 매수 이후로 38만 원까지 도달한 종목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상승세 이어가는 모습, 누적 수익률은 307%를 넘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일 한 가지 종목씩 히든머니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 누적 수익률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난주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11% 급등을 보여주면서 연일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요. 리뷰를 다뤄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죠? 자, YIK 일단 세 번째 지금 현재 전체 수익률 3위를 자랑하는 일단 YIK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죠. 오늘 이 자리 11.5%가 넘어가는 급등을 보인 가운데 현재 상승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는 한 번 정도는 정리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최고점이 얼마였냐면은 1960원까지 올라갔던 자리에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최고점을 여기서 아까 찍었을 때 1960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자 여기에 11,000원 근처 여기 어딘가에서 지금 딱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1960원에서 과연 얼마나 더 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은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역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도 있고 앞으로 반도체 관련해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도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신고가가 나온 자리에서 더욱더 올라갔다라는 부분이죠. 현재 여기 나오는 이 자리, 자 요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500원대가 바로 여기 9,500원 라인이 바로 신고가 라인인데 현재 여기에서 이미 10% 이상 올라가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했을 때 보통 신고가 라인에서 20% 정도를 보통은 한계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1,8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는 한 번 정도는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단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셨을 때 충분히 시장에서의 기대가 더 갈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놀라운 수익률로 저희가 3위까지 올라왔던 이 YIK 다시 한번 리뷰로 다뤄드렸고요. 전문가님의 차트 전략들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히든머니 종목을 발굴해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자 오늘의 히든머니 자 별이 7개 굉장히 많죠. 복합 소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 자 복합 소재라는 게 뭔 뜻이냐 하나의 소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테마에 엮여 있는 소재들을 하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 모멘텀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양쪽으로 해가지고 있는 복합 테마 그것도 이제 소재 관련 종목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소재 앞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동안은 장비 종목들이 굉장히 떴었지만은 그 이후에는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소재와 부품 관련 종목들이 앞으로 더 뜰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히든 종목 포인트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2차 전지 관련된 수혜의 기대감. 자, 오늘 지금 많은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좋아하시는 2차 전지 관련 투자 그 주주님들을 위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요.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서는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는 저가에서의 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멘텀을 기다려야 된다. 자, 이 모멘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것이 정책 관련으로 해가지고서는 떠오르면은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 OLED에 대한 수요로 증가.
자,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관련돼 가지고서 그다음에 OLED가 보통 뜨게 됐을 경우에 이런 관련되어 있는 소재 종목들 혹은 장비 종목들은 무엇이 같이 연결이 있느냐? 대부분 태양광하고 연결됩니다. 자, 태양광이 지금 연결이 됩니다. 왜?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단일 장비나 단일 소재 가지고서는 더 이상 사업 영위하기가 힘드니까 사업 영역을 확장을 했다 그랬는데 이 그 디스플레이라든가 이쪽 관련된 장비나 소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서 또 그만큼 확장을 많이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주봉 차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자, 예전에 이만큼이나 많은 거래량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빠지지도 않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자, 하나, 둘, 셋.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닥을 2번을 잡았습니다. 바닥을 2번 잡은 가운데 최근 들어서 강한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봤을 때 앞으로 전고체가 됐던 OLED가 됐던 아니면은 여기에서 또 태양광이 됐던 복합 테마라 그랬죠? 복합 테마의 장점은 뭐다? 아무튼 뭐든 하나 걸리기만 하면은 튀어오를 수 있다. 여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거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이렇게 복합 소재로서 2차 전지와 OLED로 엮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정확한 히든머니 종목의 종목명은 방송 이후에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 리포트도 꼭 신청을 해주셔야지만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히든머니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2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증시 흐름들 짚어드릴 거고요. 오늘장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도 세워보는 시간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조금씩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시황 전문가님께 들어볼게요. 자, 먼저 중국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시황 여기서 어제는 떨어졌어요. 어제는 상당히 미중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떨어졌었는데 오늘은 여기서 다시금 또 이제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자, 빨간색으로 오지만은 양봉은 들어왔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샹하이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이 3,100선의 이 저항대를 뚫기에는 역부족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는 있다. 자, 중동의 긴장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풀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하락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마스는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일단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 미국과 중국 간에 현재 무역 갈등. 자, 무역 갈등이 있다는 거. 자, 무역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차 미중 무역 합의가 되지도 않고 정산도 안 된 상태에서 2차로 해가지고서는 그 무역 합의는 꿈도 못 꾸는 상태에서 다시금 무역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중국 입장에서는 참 굉장히 힘든 상황에 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생각보다 지지부진하게 계속 눌려 있는 상황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외부적 갈등과 그다음에 내부에서의 그 경제의 부양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미진함, 이 두 가지가 지금 아직까지는 이 중국의 증시를 누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춰 가지고서 또 다른 거 신천지수, 션전 같은 경우 종합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상승은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횡보라인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 아래에서 지금 형성을 하고 있다. 즉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약간 아래 자리, 자,
여기에 정도 되는 대략 이 정도 자리에서 지금 현재 횡보 라인을 다시금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640에서 1700 라인 요 사이에서 지금 현재 또 다른 횡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박스권에서 위로 올라가기 위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 즉 내부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즉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다음 외부적으로 봤을 때 미중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현재 상태에서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홍콩 H지수는 상당히 지금 강하게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H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횡보 라인을 넘어가 가지고 지금 갭이 두 개가 지금 나온 상태. 자, 여기에 갭, 여기에 갭. 이렇게 갭이 두 개 나왔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지금 해가지고서는 갭이 나와가지고 상승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홍콩은 오히려 금융산업 선진화법 거기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대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잡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그동안 ELS에서 고생하셨던 많은 분들 약간은 조금 숨통을 트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만의 타이완 자치행 같은 경우 가건지수 현재 자리 보면은 자, 어제 분명히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기술주가 일단 이끌어갔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그런데 여기에서 대만에서 TSMC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는 올라가지 못한다. 여기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AI 반도체 하드웨어 쪽으로는 여전히 조금 가기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해가지고서 즉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해가지고서 과연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거기에 따른 실적 발표에 따라서 기술주들의 향방이 어떻게 가는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부터 그 미국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 현재 자리 보시면은 3일 연속 해가지고서는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3연속으로 해가지고서는 3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긴 한데 문제는 얘가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스닥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이틀 연속 해가지고선 올라갔긴 했는데 조금 불안하죠. 올라가긴 했어요. 그랬는데 올라간 것이 지금 현재 생각보다는 조금 겁나는 자리. 자, 요거를 조금 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보면은 이 자리에서 올라오긴 했어요. 자, 여기에 이 자리에서 일단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서 과연 이 자리를 즉 16,063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느냐 이 자리가 특히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에서는 이제 이 증시가 이걸 넘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잘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S&P 보시게 되면은요. S&P 500 같은 경우 자 여기서 보면은 역시 똑같은 모습 나와 있다라는 거 역시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무역 갈등을 비롯한 대내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반등이 좀 짓눌리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증시 오늘이 좀 중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국내 시황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자, 지금 이제 오후가 들어가면서 아직까지도 강한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오후에서는 이제 조금 더 그동안에 들어갔던 저가 매수세가 오후가에 되면 더 강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동안 손실을 보셨던 종목이 있다 그러면은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미리 손절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익절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최소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매수 포인트가 오면은 매수 포인트에서 우선은 거기서 일단 매도를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만약에 수익을 보셨다 그러면 수익에서는 조금 더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단 가능하면은 현재 흔들리는 장이기 때문에 이 흔들리는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어느 정도는 좀 지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올라왔을 때 여기서 내놓으면은 결국 물량을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 뺏기는 거는 주의를 하시되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각자가 좋아하시는 종목들을 상대로 해가지고서는 각자로 그 종목 장세로 대응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요. 나는 김성기 전문가님과 장전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전 8시 서울경제TV 증시8 방송 통해서 장전 브리핑부터 장전 급등주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마감 이후에도 브리핑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이렇게 히든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2분기 리포트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3시 투자스쿨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금 장 머니 시간에서는 미국의 기술주가 밀어올리는 증시 상황 짚어봤고요. 테마 머니주들은 음식료와 항공우주, 조선과 2차 전지 테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머니 종목은 복합소재 관련주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